중요한 순간에 아이싱을 범합니다. 파워플레이 찬스를 얻은 A팀. 수비 대치고 슬랩샷. 뭐지? 퍽! 한 대 맞은 것 같은 이 기분은 동계 스포츠의 최고 인기 종목. 다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빙판 위의 전쟁. 그런데 정말 눈으로만 보고 있나요? 지금부터 아이스하키의 아도 모르겠네 하던 사람들도 4분 안에 아하를 외칠 수 있습니다. 농구 코트의 약 2배 크기인 아이스링크. 이곳에서 마치 갑옷과 같은 장비로 무장한 선수들이 스틱을 이용해 퍽을 쳐서 점수를 내는 스포츠 아이스하키. 요 손바닥만한 퍽의 최고 시속은 180km 이상. 퍽 때리는 소리는 경기의 쾌감을 확 더해줍니다. 야구의 홈런, 농구의 덩크가 있다면 아이스하키에는 짜릿한 슬랩샷이 있습니다. 온몸에 체중을 실어 퍽을 강하게 때리는 슈팅이죠. 아이스하키는 골대를 지키는 골리와 수비수 2명, 공격수 3명, 총 6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링크를 쉴 수 없이 누비며 상대팀 빈틈을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에 1분만 뛰어도 체력 방전. 그래서 수시로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페이스오프. 심판이 떨어뜨리는 퍽을 스틱으로 뺏어야 하죠. 경기는 20분씩 3피리어드 총 60분간 펼쳐집니다. 추가 시간은 없습니다. 경기가 중단될 때마다 시계를 멈추기 때문이죠. 무승부가 없는 경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5분 동안 3대3 서든데스 연장전을 치릅니다. 먼저 한 골 넣는 팀이 승리.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안 나면 슛아웃으로 끝장을 봅니다. 축구의 승부차기라고 보면 되죠. 아이스링크의 저 동그라미와 선들은 뭘까요? 요선은 공격과 수비 진영을 표시하는 블루라인. 예를 들어 왼쪽 골대가 우리 팀이면 블루라인 기준으로 수비지역, 중립지역, 공격지역으로 나뉩니다. 패스를 받을 때 동료 선수가 가진 폭보다 공격지역을 구분하는 블루라인 안으로 먼저 넘어가 있으면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여기서 퀴즈! 이 상황은 오프사이드일까요? 정답은 X! 스케이트가 한 발만 넘어가면 오프사이드로 선언되지 않습니다. 옵사이드가 되면 중립지역에 있는 4개의 빨간 점 보이죠? 이곳 중 옵사이드 발생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페이스오프로 경기를 재개합니다. 이 빨간 선은 엔드라인 또는 아이싱 라인으로 불립니다. 아이싱은 아이스하키에만 있는 독특한 규칙, 성립 요건은 2가지입니다. 첫째, 센터라인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쳐낸 퍽이 공격과 수비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상대팀 엔드라인을 넘어가고, 둘째, 쳐낸 퍽을 상대팀 수비 선수가 먼저 걷어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이싱이 선언됩니다. 퍽을 계속 뻥뻥 걷어내는 일명 뻥하키 방지를 위한 규칙이죠. 아이싱을 범하면 그 팀 수비 지역에 있는 2개의 원 중 하나에서 페이스오프로 경기를 재개합니다. 여기서 퀴즈! 이 상황은 아이싱일까요? 상대편 엔드라인을 넘기 전에 퍽을 건드렸으니 X. 아이스하키 경기를 더욱 뜨겁게 만드는 것은 보디체크. 거친 몸싸움을 펼쳐 퍽을 뺏으려는 행동인데요. 그렇다고 싸움 행위가 모두 허용된다고 생각하면 오산. 팔꿈치나 스틱 등으로 상대 선수를 가격하거나 밀치는 등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거친 플레이를 하면 반칙으로 선언됩니다. 반칙은 정도에 따라 2분에서 5분, 길게는 10분, 심할 경우 경기 내내 퇴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선수 퇴장으로 수적 우위가 되면 파워플레이 찬스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골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집중해서 관전하는 거 잊지 말기. 알면 알수록 꿀잼인 아이스하키 스트레스 퍽! 날릴 준비 되셨나요? How to score. 아슬아슬하게 하우스에 들어갔습니다. 간발의 차로 테이크아웃에 실패합니다. 도대체 뭘 포장하려는 거냐고요? 그건 바로 단뚝배기 하실래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돌 놓고 돌 먹기, 컬링.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경기냐고요? 지금까지 컬링 고데기만 알고 계시던 분들도 3분 안에 컬링의 마에스트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컬링은 뚝배기처럼 생긴 돌 스톤을 빙판에 미끄러뜨려서 관역처럼 생긴 하우스 중앙에 더 가깝게 더 많이 보내는 팀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4대4 단체전의 경우 스톤을 던지는 스로워 1명, 스톤을 어디로 던질지 지시하는 스킵 1명, 빗자루처럼 생긴 브러쉬로 열심히 바닥을 닦는 스위퍼 2명으로 서로 역할을 나눠 경기를 진행합니다. 10엔드 경기를 하되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엑스트라 엔드를 추가로 진행하고 그 전에 점수차가 많이 날 경우 상대팀의 포기로 경기가 끝나기도 합니다. 각 엔드에서는 한 선수가 2번씩 양팀이 번갈아가며 스톤을 던지는데요. 16개의 스톤이 모두 던져졌을 때 관역처럼 생긴 하우스의 중앙 버튼에 가까운 스톤의 소유팀이 해당 엔드의 승자가 됩니다. 그럼 점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하우스 안에 있으면서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상대의 스톤보다 안쪽에 있는 스톤의 수만큼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즉 이렇게 빨간 스톤이 하우스 중앙에 가장 가까이 있고 상대의 파란 스톤보다 안쪽에 있는 빨간 스톤이 3개라면 3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퀴즈! 그러면 이 경우는 몇 점일까요? 바로 파랑 팀의 2득점입니다. 이렇게 10엔드까지의 점수를 합산해 승부를 정하게 됩니다. 컬링은 우리 편 스톤을 하우스 중심에 놓는 것과 동시에 상대편의 스톤을 중심에서 최대한 멀리 쳐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확히 스톤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 빗자루질, 바로 스위핑입니다. 컬링의 빙판은 보기에는 매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얼음 알갱이, 패불들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엠보싱 화장지처럼 울퉁불퉁한 상태란 얘기죠. 빗자루처럼 생긴 브러쉬로 이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스톤을 더 멀리 보내거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여러 구호를 사용해 스위핑의 필요성과 강약을 결정합니다. 컬링의 묘미는 바로 상대편의 스톤을 쳐내는 테이크아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해진 관역을 따로따로 맞추는 양궁이나 사격과는 달리 한순간에 경기를 뒤집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인 16번째 스톤을 던지게 되는 후공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컬링에서는 해당 엔드에서 득점을 하게 되면 상대편에게 후공권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스톤이 하우스 밖으로 나간다면 0대0 무승부. 다음 엔드에도 선공과 후공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후공권을 가진 팀이 1, 2점의 낮은 점수를 딸 상황에서 일부러 하우스 안의 스톤을 모두 없애 0대0 무승부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블랭크 엔드. 다음 엔드에서 더 좋은 찬스를 노리기 위해서죠. 자, 복습을 위한 마지막 퀴즈. 이렇게 마지막 스톤을 던졌을 경우 점수는 몇 대 몇일까요? 그리고 다음 엔드에서는 무슨 색 팀이 후공이 될까요? 정답은 빨강팀의 2점 득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엔드부터는 빨강팀부터 스톤을 던지고 파랑팀이 후공을 하게 됩니다. 빙판이 빗자루질에 숨어있는 심오한 훈의 싸움 컬링. 여러분도 즐길 준비 되셨나요?